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헤이맨이 요번에 카니발 4세대로 차량을 바꿨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이중주차를 해요. 이중주차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여기도 긁혀있고 저기도 긁혀있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 매번 긁혀있을 때마다 그냥 어차피 뭐 기존에 올류 카니발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또 그거를 찾고 뭐 또 보상을 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제 카니발 4세대로 바꿨잖아요. 근데 바꾸고 나서 그 등록증에 잉크가 아직 안 말랐습니다. 아니 요즘은 잉크가 아니라 이제 레이저 프린터니까 프린터 그 토너가 아직 정확히 굳지 않은 이 상황에 차량을 구입한 지 한 3, 4일 만에 지금 뒷범퍼를 누가 또 가격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셨더라고요. 또 단지 내에 어떤 분이 제보를 주셔서 팔복구동 앞에 주차하신 검정색 차량을 17시에서 17시 10분경에 흰색 차량이 운전석 뒷바퀴 쪽 펜다 부분을 긁고 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112를 뭐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도 없을 뿐더러 괜히 이제 그런 쪽은 엄청 중범죄나 이런 걸로 바쁜데 괜히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기 좀 그래서. 하지만 이번 건은 제가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112에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 건물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누군가가 이 CCTV 열람을 요청을 하면 그거를 열람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CCTV 열람을 요청을 할 경우에 열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본인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차량이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이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또라이 같은 피해자나 약간 또라이 같은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왜 나의 개인 정보를 네가 유출을 했느냐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3자 대면에서 이 영상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관리실에서 영상을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경찰을 대동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을 대동을 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그 CCTV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관리실에서는 잘 열람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의무면 뭐합니까? 그 의무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경우 제대로 요청을 하려면 원래는 이제 해당 영상물을 외부 기관에 넘기고, 외부 기관에 넘겨서 나와 내 차량, 내 자료 이외에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지 내가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귀찮아요. 가끔가다 법이 실효성이 없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112에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관이 오실 거고요. 같이 경찰관 입회 하에 이제 영상을 보고 범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신고를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뭐 헤이맨이 자동차 쪽 일을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아니면 도색비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건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번에는 이제 차를 산 지 한 3, 4일 만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요건 생각을 했고요. 이게 원래 살짝 긁었을 때 그냥 차주한테 전화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해서 뭐 보험 처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현금으로 합의를 보면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렇게 지금 여기가 기스가 이렇게 났어요. 경찰 관련분이 오셨고 안녕하세요. 예. 저기 지금 양쪽에 있잖아요. 500만 원 화도를 해놨기 때문에 관리실 가서 열람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 관리실에서 열람을 하려면 개인정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열람 안 해주고 이제 경찰관 입회 하에 원래는 그 사고 난 부위만 예.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주게 돼 있어. 자, 결국은 경찰서에 와서 사고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왔습니다. 야, 바빠 죽겠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서 가서 들은 얘기로는 저희가 입주민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사무실에다가 이 사실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CCTV를 반드시 열람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처리 이렇게 합니다. 워낙 이렇게 이런 일이 많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세 번째 보면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 입회하여야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라고 써 있는데, 경찰에 신고 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예, 저 입주민인데요. 네. CCTV 열람 요청 좀 하려고 왔어요. 네. 주차는 언제 하신 거예요? 주차
그날 저녁에 있죠? 뭐 계속 내내 있었으니까. 네, 움직였네. 경찰서 갔더니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되게 많아요. 1단지부터 전부 다. 스크래치건 걔는 본인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요거 차량 조회 한번 해볼게요. 예. 어느 주민차 나왔으니까 거의 주민차겠죠. 예. 그러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보험 처리해달라고. 이거 했으니까 어떻게 예. 하실 거냐고. 이분이 아마 이거 인지할 거란 말이에요. 예. 알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통화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시라고.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예. 여기 단지 사람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드릴게요. 차량 번호를 주시면 제가 경찰서에 경찰에 신고할게요. 신고하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예. 연락드릴게요. 일단 관리실에서 해당 영상이랑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보면 이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쿵 받으면서 제 차가 심하게 흔들린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실에 얘기를 했더니 관리실이 이제 세입자분 중에 혹시 이 차 주인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마침 세입자분들 중에 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 얘기하기를 경찰서에 가라. 그래서 근처 경찰서에 가서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서 이제 해당 경찰관님이 연락이 왔어요. 요런 분이시고 전화번호를 찍어 줄 테니 둘이 원만히 합의를 해라. 솔직히 이건 뺑소니가 아닙니다. 주차된 차량이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당 부분을 보거나 하면 요거는 이제 아는데 그냥 도망가신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한다, 앞뒤로 빼고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차주가 나 솔직히 잘 몰랐다, 긁었는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판별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주차된 차를 꽝 박았기 때문에, 솔직히 경찰서에서도 그렇고요. 경찰관님이 이런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둘 사이에 원만히만 합의되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차주분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자기가 미처 못 받고 실수를 했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게끔 하는 케이스인데, 이제 요런 차량을 보험 처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솔직히 우리가 수리할 부분은 요 한 군데예요. 요 중고차로 보면 그렇게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금요일 늦은 오후에 이제 공업사에 입고를 해요. 공업사에 입고를 하는 순간 바로 렌트카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렌트카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공업사에서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까지 해서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보면 렌트 비용만 6일이에요. 해당 동급 차량의 렌트 비용이 15만 원씩만 잡아도 6일이면 6일은 6, 6, 5, 30. 렌트 비용만 9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수리비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5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50만 원에서 더 올라가면 보험 처리하시는 게 낫고요. 50만 원에서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냥 현금으로 둘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케이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꿍 받거나 아니면 차를 주차해 놨는데 지금처럼 누가 받고 갔다 라고 하면 오늘 헤이맨이 경험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될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그전에는 넘어갔어요. 이거보다 더한 것들도 막 제 올류 카니발에 보면 막 전체가 그냥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심각한데, 얘는 이제 구입한 지 3일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